주식 계좌에 찍힌 빨간색과 파란색 숫자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숫자가 자신의 부라고 착각하지만 그건 그저 그 순간 시장이 당신에게 던지는 기분 파악용 신호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는데 누군가는 평생을 바치고도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종이 조각인지 아니면 살아 숨쉬는 기업의 일부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면 주식시장은 여러분에게 가장 비싼 수업료를 청구하는 카지노가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주식을 골라낼 수 있느냐고요? 질문부터가 틀렸습니다. 주식을 고르려고 하지 마세요. 주식은 그저 기업의 소유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주식을 마치 야구 카드나 경마장의 막원처럼 다룹니다. 내일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차트의 모양이 예쁜지, 뉴스에 어떤 호재가 떴는지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남들이 더 비싸게 사주길 바라는 막연한 희망에 돈을 태우는 행위일 뿐입니다. 제가 말하는 비즈니스를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집 근처에 있는 아주 장사가 잘 되는 편의점을 하나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편의점을 인수할 때 무엇을 보겠습니까? 지난주에 그 편의점 가격이 얼마였는지, 옆집 철수가 그 편의점을 얼마에 사고 싶어 하는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게 하루 매출이 얼마인지, 임대료는 꼬박꼬박 잘 나가는지, 바로 건너편에 경쟁 점포가 들어설 가능성은 없는지, 점장이 정직한 사람인지 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왜 주식시장에만 들어오면 다들 멀쩡하던 뇌를 끄고 바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뜬 차트 곡선이 그 회사의 가치를 말해준다고 믿는 건 편의점 주인이 매일 가게 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제 가게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저는 평생을 멍청한 짓을 피하는 데 바쳤습니다. 똑똑해지려고 노력한 게 아닙니다. 그저 남들이 저지르는 멍청한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썼을 뿐입니다. 주식을 종이 조각으로 보고 사고 파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샀다가 팔았다가 또다시 삽니다. 그들은 자신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증권사와 세무서만 배불려주는 꼴입니다. 잦은 매매는 투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비즈니스를 산다는 건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비즈니스를 샀다면 그 기업이 여러분을 대신해 돈을 벌어오게 놔둬야 합니다. 왜 자꾸 건드려서 복리의 마법을 방해합니까?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똑똑하고 부지런합니다. 매일 밤잠을 줄여가며 미국 시장을 보고 새벽같이 일어나 뉴스를 분석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향하는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업의 본질이 아니라 주가라는 그림자만 쫓고 있습니다. 기업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어제 훌륭했던 기업이 오늘 갑자기 형편없는 기업이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하루에도 수십 %씩 오르내립니다. 그 변동성은 비즈니스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시장 참여자들의 조울증 같은 겁니다. 비즈니스를 산 사람은 이 조울증 환자가 소리를 지르든 춤을 추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그 기업이 올해 얼마나 현금을 벌어들였고 그 현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재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그만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시세판의 노예로 살게 될 겁니다. 주가가 오르면 자신이 천재인 줄 알고 주가가 내리면 세상이 잘못된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산 건 가격이 아니라 가치여야 합니다. 제가 코카콜라를 샀을 때
저는 그 회사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전 세계 사람들의 목구멍으로 설탕물을 흘려보낼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비즈니스입니다. 경쟁자가 넘볼 수 없는 해자, 즉 성벽을 가진 기업을 찾아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문 밖에서 적들이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묵묵히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기다림은 지루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 것 같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되지도 않는 예측을 하려 듭니다. 금리가 어떻게 될지, 환율이 어떻게 될지, 다음 분기 실적이 어떨지 점쟁이 흉내를 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워런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걸 알려고 애쓰는 것만큼 시간 낭비는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인지, 이 회사가 가진 경쟁력이 5년 뒤에도 유효할지, 경영진이 주주를 속이지는 않는지, 이것들은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즈니스를 산다는 건 그 기업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잠깐 사귀고 헤어질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할 반려자를 고르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대충 이름이 그럴듯해서 요즘 핫한 테마라서 옆집 누구 엄마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덜컥 사버리는 건 범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에 대한 범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비즈니스에는 이론 한 푼도 넣지 마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입니다. 저도 첨단 기술주나 제약 바이오 같은 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안 삽니다. 모르는 걸 안 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걸 아는 척하며 사는 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 범위 안에 머무세요. 그 원한이 아무리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원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규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평가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무조건 가격이 싼 주식을 찾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형편없는 비즈니스를 싼 가격에 사는 건 고장난 중고차를 싸게 사는 것과 같습니다. 수리비가 더 나옵니다. 차라리 제값을 주고서라도 훌륭한 비즈니스를 사는 게 낫습니다. 훌륭한 비즈니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증명합니다. 형편없는 비즈니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인내심과 계좌를 갉아먹을 겁니다. 주식을 보지 말고 그 회사가 깔고 앉아있는 자산과 수익력을 보세요. 주가는 거짓말을 해도 현금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지능 게임이 아닙니다. IQ 160인 사람이 IQ 130인 사람을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건 기질의 게임입니다. 남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달려들 때 두려워할 줄 알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내다 팔 때 냉정하게 가치를 따져볼 수 있는 기질 말입니다. 주식시장은 참을성 없는 사람의 돈을 참을성 있는 사람에게로 이동시키는 거대한 기계장치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계에 어느 쪽에 서 있을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 중 하나는 거꾸로 생각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를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돈을 잃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잘 모르는 회사에 몰빵하고 시장의 소음에 일희일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대로 이 짓들만 안 해도 여러분은 중간 이상은 갑니다. 비즈니스를 산다는 건 바로 이 망하지 않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실체가 있는 기업, 튼튼한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기업을 사서 보유하면 당장 내일 주식시장 문이 닫혀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어차피 그 회사는 내일도 햄버거를 팔고
면도기를 팔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벌 테니까요. 한국 투자자들은 특히 속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만큼 돈을 빨리 날리는 지름길도 없습니다. 부는 복리라는 눈덩이를 굴리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눈덩이가 너무 작아서 굴려도 커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손을 대지 않아도 눈덩이가 스스로 굴러가며 거대해집니다. 비즈니스를 산다는 건 그 눈덩이의 핵심, 즉 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단타 매매로 짤짤이 수익을 챙기는 건 눈덩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눈밭에 떨어진 눈가루를 줍는 것과 같습니다. 손만 시리고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시야를 넓히세요. 차트의 분봉을 보지 말고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10년 뒤를 보세요. 오늘 당장 주가가 5% 빠졌다고 해서 그 기업의 공장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임직원들이 다 도망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패닉에 빠집니까? 그건 여러분이 기업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애초에 믿을 수 없는 기업을 샀거나 공부하지 않고 샀기 때문입니다. 확신은 공부에서 나옵니다. 남의 말 듣고 산 주식은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하지만 내가 발로 뛰어 확인하고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산 비즈니스는 떨어지면 오히려 고맙습니다. 더 싸게 살 기회니까요. 이 태도의 차이가 부자와 빈자를 가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질 겁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매일 새로운 종목을 추천해 댈 겁니다. 그 소음을 차단하세요. 귀를 막고 눈을 가늘게 뜨고 본질만 보려고 노력하세요. 이 비즈니스가 정말로 가치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 붙들고 늘어지세요. 복잡한 수식이나 거창한 경제 용어는 필요 없습니다. 좋은 비즈니스는 설명하기 쉽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좋은 비즈니스입니다. 설명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건 사기이거나 아니면 말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 겁니다. 단순하게 사세요. 그리고 단순하게 투자하세요. 좋은 기업을 찾았다면 그 기업이 망가지지 않는 한 그냥 들고 가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너무 쉬워서 믿기지 않으시나요? 원래 진리는 단순한 법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실천하지 못하는 것, 그 단순함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본성을 거스르고 탐욕과 공포를 다스리며 묵묵히 훌륭한 비즈니스와 동행한다면 시간은 반드시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겁니다. 기억하세요. 주식은 종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 기업의 주인입니다. 주인답게 생각하고 주인답게 행동하세요. 그러면 계좌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오늘 장이 끝나고 나면 주가 창을 끄고 여러분이 가진 기업들이 오늘도 세상 어딘가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마음 편한 투자의 시작입니다. 부디 현명한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은 비즈니스란 무엇이고 그것을 주인처럼 생각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을 잃습니다. 그들은 인센티브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평생 딱 20번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구멍이 뚫린 카드를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은 투자하기 전에 그 기업에 대해 밤새 연구하고 확신이 들 때까지 절대 방아쇠를 당기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 태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치 카지노 슬롯머신 버튼을 누르듯이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경영진이 어떤 보상을 받는지, 그들의 인센티브가 주주의 이익과 일치하는지 확인도 안 합니다. 경영진을 보세요. 그들이 화려한 언변으로
장밋빛 미래만 떠들고 다니는지 아니면 조용히 주주들의 돈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저는 이를 대리인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남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자기 돈을 관리할 때만큼 신중하지 않은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이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스톡옵션 잔치만 벌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가 가라앉을 때 같이 죽을 각오가 된 선장만이 폭풍우 속에서도 배를 안전하게 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 비즈니스의 선장은 자기 배에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든 탈출할 수 있는 구명정에 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발 그놈의 다각화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학교에서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위험을 분산하라는 그럴듯한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건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변명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훌륭한 비즈니스를 발견했다면 왜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20번째, 30번째 기업에 돈을 뿌려댑니까? 그건 위험을 낮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수익률을 평범하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3개에서 5개 정도의 훌륭한 기업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집중 투자는 위험한 게 아닙니다. 멍청한 기업에 집중하는 게 위험한 거지 훌륭한 기업에 집중하는 건 불을 쌓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질투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남들과 비교하는 문화가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다지요. 투자에서 질투는 맹독입니다. 옆집 사람이 비트코인이나 급등주로 벼락 부자가 된 걸 보고 배 아파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인생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빨리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왜 나의 불행이 되어야 합니까? 질투는 유일하게 즐거움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죄악입니다. 다른 죄들은 하다못해 쾌락이라도 주지만 질투는 오직 고통과 어리석은 결정만 남깁니다. 남들의 속도에 맞추려다 가랑이 찢어지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이 이해하는 비즈니스와 함께 가면 됩니다. 투자는 평생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걸어다니는 책이라는 별명을 좋아합니다. 제가 아는 현명한 사람 중에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10년 전에 통했던 방식이 지금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능력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무작정 범위를 넓히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명확히 알면서 아주 조금씩 확실하게 아는 영역을 확장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전문가의 요약본이나 유튜브 영상 몇 개를 보고 다 알았다고 착각합니다. 그건 지식이 아니라 정보의 찌꺼기일 뿐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소화하지 않은 지식은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또 하나 경계해야 할 것은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입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대안과의 비교입니다. 여러분이 A라는 주식을 살 때 그 돈으로 살 수 있었던 최고의 대안인 B보다 A가 더 매력적인지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A를 살 때 그냥 A가 좋아 보여서 삽니다. B, C, D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현금도 하나의 종목입니다. 억지로 살만한 주식이 없을 때 현금을 들고 있는 건 무능한 게 아니라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아무 공도 치지 않고 스트라이크, 존에 공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타자가 결국 홈런을 칩니다. 아무거나 휘두르지 마세요. 시장은 여러분이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는다고 해서 삼진아웃을 시키지 않습니다. 재무제표를 볼 때도 주의하세요. 월스트리트나 여의도의 분석가들이 만들어낸
이상한 용어들에 속지 마세요. 특히 EBITDA 같은 거 말입니다.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를 빼기 전 이익이라니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감가상각비는 진짜 비용입니다. 치아 요정이 와서 낡은 기계를 공짜로 바꿔줍니까? 아닙니다. 결국 회사가 돈을 써야 합니다. 그런 비용을 무시하고 이익이 난 것처럼 포장하는 기업은 거르세요. 정직하지 못한 회계는 바퀴벌레와 같습니다. 한 마리가 보이면 숨어있는 수십 마리가 더 있다는 뜻입니다. 복잡한 구조로 이익을 부풀리는 기업보다 단순하고 투명하게 현금을 벌어들이는 기업이 100번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받아들이세요. 투자를 하다 보면 반드시 시련이 옵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믿었던 기업이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신세 한탄을 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 연민은 마약과 같습니다. 잠깐의 위로는 될지 몰라도 결국 현실을 직시하는 힘을 빼앗아 갑니다. 털고 일어나세요. 실수를 인정하고 거기서 배우고 다시 나아가면 됩니다. 찰리 먼거라는 노인이 평생을 통해 배운 게 있다면 바로 실수를 피하려고 노력하되 실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징징거리지 않고 처리하는 태도였습니다. 비즈니스를 소유한다는 건 어른이 된다는 뜻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긴 시야로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는 어른 말입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단순히 돈을 불리는 수단을 넘어 세상을 이해하고 지혜를 쌓아가는 즐거운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 길 끝에 있는 보상은 분명 달콤할 겁니다. 자, 이제 가서 여러분만의 훌륭한 비즈니스를 찾아보세요. 행운을 빕니다.